최근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이 재판 절차를 어기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제주법원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해당 판사들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창훈 판사는 불법 재판과 회식비 후원 요구 의혹, 여경은 판사는 사법 거래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경은 판사에게 변호사가 여성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에 가자고 이야기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제주경찰청은 여경은 판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변호사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여판사와 막역한 사이인데 원하는 형량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친분은 없음에도 변호사가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수원지법으로 전보된 여경은 판사를 오는 20일 수원지법 국정감사와 21일 제주지법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 경고를 받은 오창훈 판사 등 2명도 21일 제주지법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제주법원 판사들은 국정감사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을 진행해온 국민의힘이 양민 학살자 박진경을 미화하는 영화를 틀고 관람을 권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전 퇴출되도록 극우 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의 연대와 단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건국 전쟁 관람을 빌미로 국민의힘 전체를 극우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며 영화를 보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지는 공유지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5번째 순서입니다. 경관이 뛰어난 곳은 관광객이 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탈리아는 강력한 건축 규제를 도입해 환경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도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원일, 김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해안. 50km 길이의 해안 절벽에 들어선 마을과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특히 1000년 전부터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계단식 레몬 농장이 빚어내는 독특한 풍경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관이 뛰어난 해안을 따라 대규모 개발이 잇따라 추진된 겁니다. 1971년 이탈리아 최초의 에코 괴물로 불린 대형 호텔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호텔은 환경 파괴 논란과 소송 끝에 1999년 철거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 호텔도 5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가 2014년에 폭파됐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둘러싼 진통을 겪은 뒤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곳 아말피 해안 지역은 이탈리아 남부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대형 호텔이나 음식점 같은 대규모 관광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건축 규제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캄파니아 주정부가 1987년 제정한 광역도시계획법. 아말피 해안의 자연과 역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 규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과 경관이 뛰어난 곳, 역사가 오래된 마을은 신규 건축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보수공사만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Non è edificata laddove non ci sono già villaggi storicamente, perché c'è una linea che viene definita linea del PUT, oltre la quale non si può costruire, e questo è uno strumento di tutela che ha cristallizzato quello che è l'aspetto generale della Costa d'Amalfi. 엄격한 건축 규제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전 도자기 가게를 연 카르멜라 씨. 도자기로 유명한 아말피 해안의 지역 업체들이 만든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를 주민들이 운영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익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주민들을 보호한 결과입니다. Ovviamente è più difficile che nasca un negozio di fianco concorrente perché proprio la struttura che dicevo della costiera principalmente sono le stesse che vanno avanti da generazione in generazione, da famiglia a figli. 엄격한 건축 규제를 통해 아말피 지역은 공동의 자원인 경관을 보존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말피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마을 곳곳에 수백 년 된 동백나무들이 모여있는 남원읍 동백마을은 유엔 관광청이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인데요. 마을의 관광 상품을 활용해 은퇴자들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동백나무로 빼곡한 울창한 숲. 여행객들은 길을 걸으며 나무의 나이는 물론 숲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을 주민들로부터 듣습니다. 여기 광산김씨 집성촌이거든요. 그래서 광산김씨 삼형제가 여기다 집을 지었대. 집이 세 채 있었대요. 주민 안내로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동백나무 아래에 떨어진 동백 씨앗도 부지런히 담습니다. 씨앗들을 모아 방앗간에서 직접 기름을 짜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에 나선 이들은 은퇴를 앞두고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 오면은 항상 이국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고 친구가 같이 정착할 수 있으면 제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서. 관광하듯 제주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특산품도 직접 만들어보며 마을의 한 사람처럼 살아보는 여행. 은퇴 이후 어느 곳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여행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비누 만들기 체험도 하고 동백 씨앗도 주워보고 하니까 경험도 너무 재밌고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고 싶고 여기서 더 특히나 여기 동네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은퇴자를 위한 체류 프로그램을 위해 동백 어누제라는 체류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은퇴자 말고도 장기 근속한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직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도 잠깐 쉬었다가 가고 여기에서 재충전하고 그다음 힐링하고 쉬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좀 폭넓게. 쉼없이 달려오다 숨고르기가 필요한 은퇴자와 퇴직자들에게 여유로운 제주 풍광 속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은 제주 여행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 수소인 청정수소는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청정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국내 연구진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대전 MBC 박선진 기자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수소는 탄소 중립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정수소를 만드는 기술 중 주목받는 것이 고온 수전해 시스템입니다.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전기와 수증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생산에 필요한 전기량이 적어 높은 효율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설계부터 운전, 평가까지 이 시스템의 전 주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서 버려지는 폐열이나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 저렴한 전기를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동일한 양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소비량을 기존의 수소 생산 기술보다 약 15% 줄여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인 겁니다. 킬로그램당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는 수소 가격을 저희 연구를 통해서 지금 한 3,000원, 4,000원대까지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또 3,000시간 이상 장기 운전에도 성공해 안정성을 입증하며 상용화 단계에 근접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는 시스템을 12시간 가동하면 중형 SUV 수소차 한 대를 완전 충전 가능한 수준인데 몸집 키우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용량을 대규모화, 대용량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배 정도 용량을 키우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구팀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전을 위해 AI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네,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제주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모레 오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은 5에서 30mm,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제주시 기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5도, 남부 26도, 서부 24도, 동부 24도, 산간은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8도, 남부 29도, 서부 28도, 동부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약한 비가 계속 내리겠는데 낮 기온도 차차 떨어지면서 주말부터는 다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디지털 입장권과 AI 시범 중계가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디지털 입장권 6만여 장을 발행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경기를 시범 중계하며 로봇이 성화를 봉송하는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 9월 11일부터 전국 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한 뒤 10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체전을 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금 운영 등 관리 업무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11건을 적발하고 부서 경고 2건과 기관주의 5건 등 15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3년 운영관리기금 61억 원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5억 원을 재산관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도 없이 모 팀장을 주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또 같은 해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정에 어긋난 협상 방식을 통해 전기와 통신, 소방, 시공 면허가 없는 실내 건축 공사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지역의 학생들이 영국에서 4.3을 알리는 문화예술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내 고등학생 8명은 지난 8일 영국 런던의 캐피털 시티 컬리지를 방문해 제주 4.3을 소개하고
거리 공연과 합창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9일에는 런던 시내 주요 거리에서 4.3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고 런던의 소수자 권리단체를 방문해 인권 교육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교육단체들이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주 제주지부 등 6개 교육단체는 성명을 내고 사건 발생 5개월인데도 진상조사단 회의는 3차례가 전부였고 조사위원 2명이 교체됐다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벌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김광수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조사가 독립적인 만큼 즉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최초의 병원형 대안교육기관인 해봄 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해봄 위센터는 지난 5월 문을 연 뒤 중고등학생 33명을 심리치료하고 130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해봄 위센터에서는 보통 교과와 함께 음악치료와 명상치료, 힐링 스포츠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과 세종, 인천과 충북 등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도 방문해 벤치마킹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